짱아. 안녕하세요. 콕콕 배드민턴의 짱코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익스민턴 아카데미의 김경태 코치입니다. 제가 레슨을 하면 발 바꿔서 이제 스윙을 가르치죠. 이렇게 네네네. 기본적인 스윙을 가르치는데 이게 이제 게임할 때 공이 짧아질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옆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고 네. 라운드로 나갈 수 있는데 그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발을 바꿔주는 게 좋고 그 다음 동작을 어떻게 연결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좀 이 발 바꾸는 동작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나요? 라는 질문도 많았고 그렇죠. 이걸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발을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서 몸의 중심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알려드리면 조금 더 클리어나 스매시 이런 힘도 더 실리고 자연스러운 동작 그리고 다음 동작까지도 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제가 오늘은 뺏겼네요. 네 콕콕 배드민턴이니까 네. 콕콕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동호인분들이 상급자분들이나 아니면 뭐 선수들 또 코치님들 보면은 스냅 임팩트만 가지고도 스매싱을 잘 치잖아요. 초심자분들이나 이 점프 스윙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발을 바꾸면서 임팩트만 가지고 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발의 회전과 이 몸의 회전 조금 더 체중을 실어주면서 힘을 실어야 어느 정도 좀 강하고 그 다음에 좀 정확한 스매싱을 또 때릴 수가 있거든요. 잘 안 되시는 분 볼 때 이런 스윙 본 적 있잖아요. 약간 이렇게 빠지면서 발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몸은 안 돌고 네. 뒤로 나가면서 또는 상체만 넘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아무래도 좋은 자세에서도 힘을 100% 실기가 쉽지가 않은데 상체가 이렇게 많이 무너지거나 이 몸의 힘을 좀 더 충분히 사용해주지 않으면 더 사용하기가 어렵겠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오른발의 중심 그리고 왼발을 활용해주는 거예요. 대부분 오른발의 중심은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왼발을 잘 써야 된다는 걸 잘 모르시거든요. 자, 첫 번째, 그러니까 오른발을 안쪽에 디딘 상태에서 상체를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오른발의 힘을 활용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뒤로 빼서 이 하체의 힘을 써주는 거예요. 셔틀콕의 타점을 맞출 때 이 위치보다 오른발을 좀 더 뒤쪽에 빼주는 거예요. 스매싱 같은 경우는 타점을 앞에다 둬야 되기 때문에 높이는 있지만 딱 맞춰서 들어버리면은 이 회전이 잘 안 나와서 이거를 뒤에 빼는 거죠. 공이 왔을 때 어깨랑 뒤로 빼줘야 이 힘을 확실히 실을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 이렇게 할 때 뒤로 빼는 건 상체가 계속 따라가. 이렇게. 그러니까 상체는 어느 정도 중심을 잡아놓고 오른발만 빼줘야 되는데 뺐다가 또 따라가고 뺐다가 따라가면 이 발의 위치는 계속 앞쪽으로 들어오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빼서 나올 수 있게. 자, 두 번째로는 이 발을 바꿀 때 왼발을 미리 떼주고 뒤로 잘 넘겨줘야 오른발과 왼발의 이 몸 회전이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왼발을 왔을 때 그러니까 디뎌놓고 너무 늦게 들거나 아니면 왼발을 잘 못 넘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왼발의 위치 지금 보시면 오른발에 있는 위치만큼 뒤로 회전을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 왼발이 뒤로 정확하게 안 빠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아니라 두 개의 위치를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따가 바꾼다. 이렇게 해서 오른발에 힘 지탱해주고 왼발을 뒤로 넘겨서 두 개의 발 위치가 바뀌어야 상체가 어떻죠? 자연스럽게 회전을 하죠. 자, 여기서 그러면 이어서 세 번째 포인트로 가면 그래서 이제 점프를 뛰는 점프 스윙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보통 점프 스윙이라고 하면은 점프를 높이 뛰는 또는 서전트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왔을 때 이 한 발 점프로 이렇게 높이 뛴다라는 개념보다는 어쨌든 스매싱을 조금 더 정확하게 강하게 만들어내는 이제 단계니까 점프는 발의 회전을 도와주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왔을 때 그냥 이제 여기서 점프를 안 뛰고 바꿔버리면 이게 이제 밋밋해지고 회전력이 좀 약해지니까 오른발 쳤다가 점프 샷 뛰어야 이 전체적인 회전이 한 번에 잘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른발 뒤로 빼고 왼발 넘기면서 회전. 그래서 이제 뒤로 뺐다가 몸의 회전을 이용하고 타점이 정확하게 맞았다면 이 스윙이 빠르게 나가면서 쭉 이 동작을 완성시켜주면 밀리더라도 다음 준비까지 잘 될 수가 있는데 이제 이 동작이 안 되면 밀리면서 뒤로 이렇게 쭉 나가버리니까 다음 동작에 대한 대비도 많이 늦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왔을 때 빨리 이 위치부터 오른발과 중심 요거부터 연습을 먼저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공이 길다 그러면 스텝을 써서 이렇게. 그리고 나서 왼발 들고 점프 회전. 동호인분들이 제일 힘든 게 네. 제자리 서서 이제 하나 하니까 오른발은 쭉 빼. 네. 이 자세로 이제 중심도 안 넘어가게끔 예를 들어 이런 자세가 만들어져서 네, 만들어졌는데? 제자리에서 스윙을 해. 네. 근데 이제 이게 또 막상 공이 탁 올라오면 그렇죠. 공 위치를 못 잡고 자세는 잡았는데 공이 옆으로 간다고. 아, 그쵸. 아니면 너무 많이 빼버리니까 공이 네. 너무 멀어진다고. 네네네.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아. 공의 위치 선. 그쵸. 어쨌든 위치 선정이 지금 저희 경태 코치님 이제 말씀하신 대로 위치 선정이 1번이잖아요. 공이 왔을 때 그래서 그 위치를 따라가는 스텝을 같이 연습을 해주면 확실히 도움이 되긴 하죠. 왜냐면 내가 서 있는 데다 공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볼이 온다 그러면 오는 위치에 일단 이렇게 지금 마지막 동작을 잡기 전에 스텝을 이동하는 연습을 같이 먼저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쵸. 스텝을 이동할 땐 사실 저희가 기본 스텝을 배우기는 하지만 그 스텝만 가지고는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치. 상황이 안 될 때는 가볍게 띄워주는 스텝으로 가서 최종 자세를 잡아도 돼요. 예를 들어 상황이 안 될 때는 그냥 잔발 써주고 자세를 잡아도 되니까 너무 그 기본 스텝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위치부터 맞춰놔야 이제 저희 아까 얘기한 대로 배운 자세가 나올 수 있고, 만약에 조금 밀린다 싶을 때는 이 자세를 잡고 그 자리에서 올라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 공이 왔을 때는 이 자세 잡고 이렇게 힘을 실어서 쓸 수 있겠지만 빨리 넘어갈 때 밀리는 공인데 할 때는 방금처럼 배운 내용을 똑같이 하되 몸이 뒤로 밀려나도 된다는 거죠. 공이 빨리 가. 그러면 몸이 살짝 이렇게 점프를 아예 뒤로 뛰는 느낌으로 하는 거죠. 근데 뒤로 뛸 때 뛰면서 몸은 뒤로 하고 발과 팔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아까 왼발과 오른발을 회전시켜주면서 몸이 전체 돌아가는 이 모습은 그대로 나오면서 몸만 뒤로 그냥 물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야 뒤로 가더라도 이렇게 나와줘야 이제 왼발로 뒤를 착지가 되면서 중심이 많이 안 물러나거든요. 뒤로 물러나더라도 발을 바꿔서 이 왼발 착지를 확실하게 해줘야 이 상체가 뒤로 안 날아가요. 근데 이제 이걸 잘 안 해주고 상체만 넘겨버리면 이런 식으로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몸이 이렇게 뒤로 밀리더라도 발을 바꿨을 때 뒷발이 어떤 거죠? 왼발이죠. 이 왼발을 잘 착지를 해줘야 상체가 뒤로 많이 물러나는 거를 얘가 잡아주고 그걸 밀고 다시 다음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 밀렸을 때 보면은 그래도 조금 뒤로 이렇게 날아가더라도 이 몸의 회전, 전체적인 회전은 지켜주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몸이 뒤로 물러가. 근데 여기서 너무 지켜서 이제 자세를 잡으려고 하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한 번은 어떻게든 넘기지만 다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세를 빨리 잡아서 밀려나더라도 이 발의 회전과 몸의 회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로 밀릴 때도 네. 어찌됐든 내 몸이 뒤로 간다고 치면 갔을 때 착지할 때는 무조건 상체보다는 다리가 이렇게 앞에 떨어지면 안 된다. 그렇죠. 상체보다 다리가 뒤로 착지를 해서 네, 그렇죠. 앞으로 제가 약간 제가 부족했던 설명이 지금 딱 채워진 것 같아요. 맞아요. 상체가 넘어가지 않고 다리가 더 뒤쪽에 중심을 잡아줄 수 있게. 근데 그 회전과 같이 나와야 되는 거죠. 밀려나더라도 몸을 회전시키면서 이 뒤에 착지발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이걸 이렇게 밀 수 있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상체를 넘기지 않도록 이런 과정들을 만들어 주는 거겠죠. 이렇게 뒤로 나가는 스텝이 네. 우리 어떻게 보면 게임할 때 공을 잡아놓고 때리기보다는 그쵸, 빠른 거. 따라가면서 때리는 볼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이런 스텝이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동호인분들 롱서브를 많이 넣어요. 맞아. 서비스 받을 때. 롱서비스 받을 때 거의 대부분 이렇게 가면 밀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선수들은 위가 나가면서 그쵸, 몸이 날아가. 때려주니까. 네. 근데 이런 동작을 이 연습을 하고도 잘 못하더라고요. 맞아요. 뒤로 나가는 거에 약간 두려운. 맞아요. 그러니까 좀 뭐 넘어질 것 같은 분들도 있고. 그래서 뒤로 물러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이렇게 잡아놓고 배우니까. 근데 오른발의 하체 중심을 뒤로 실어주고 그 다음에 넘어가더라도 다시 발을 바꿨을 때 또 왼발이 또 뒤를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좀 응용해서 적절하게 사용을 해주시면 충분히 뒤로 밀려나더라도 이런 게 가능하시니까 이런 연습하면 확실히 롱서브 받을 때나 그렇죠. 도움이 되죠. 그래서 처음에 했던 포인트는 제자리에서 좋은 공을 잡아놨을 때 나올 수 있는 포인트고, 이 두 번째로 넘어갔을 때는 이 상황을 똑같이 지키되
약간 더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몸이 좀 물러나더라도 이런 포인트들을 잘 지켜서 이 순간적으로 활용을 해주는 거죠.